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포수 리빌딩 이야기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박상원 선수에 이어서 후발주자 허관의 장규현, 허인서 선수 이야기를 해봅니다. 비교적 경험이 없다 보니 후발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경문 감독은 양의지, 박세혁, 최재훈, NC 시절 김태군 등 어린 포수를 활용하는데 인색한 감독이 아닙니다. 가치를 보이면 활용을 한다. 과연 감독의 시야에 누가 걸릴 것인지 궁금함을 표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박상원 선수는 차기 주전 포수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훈 선수 백업 포수로 경험을 쌓았고 한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최재훈 선수를 압박하기도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선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볼배압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는 아닌데 로봇 심판의 도입으로 좌우를 가지고 하는 볼배압의 위력은 반감되고 상하를 가지고 하는 볼배압을 해야만 하다 보니 박상원 선수는 혼돈이 왔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좌우조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를 가지고 볼배압을 해야만 합니다. 수비 능력의 향상, 2할 8분대에 타율을 기록한 부분 앞서 있는 선수이니만큼 올 시즌은 주전 자리를 차지하겠다 의지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포텐이 넘치는 후발 주자들이 있습니다. 허관의 장규현, 허인서 선수입니다. 최재훈, 박상원 체제가 확고히 형성이 되면서 허관의 선수는 1군에 올라오기 어려웠고 장규현, 허인서 선수는 그 사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최재훈 선수가 충분히 1군을 책임을 지던 상황이니까 어린 포수들은 몸을 만들고 퓨처스에서 경험을 쌓아가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훈 선수도 35살 노장의 나이가 되면서 한풀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 하던 실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기에 하나 구단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포수 리빌딩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김경문 감독이 어린 포수들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적은 감독이라도 당장 유망주 포수들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최재훈, 이재원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기는 할 겁니다. 변수가 있더라도 박상원 선수가 있으니 허관의 장규현, 허인서 세 선수는 1군보다는 퓨처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스프링 캠프부터 경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는 포수는 4명, 최재훈, 이재원, 박상원 선수는 확정이라고 볼 때 과연 남은 한 자리에 누굴 데려가려고 할까?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캠프를 통해 팀 내 포수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링 캠프에 참여할 포수가 누구일지,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1군에서 한 경기 전체를 책임져 본 포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관의 선수입니다. 21시즌 박상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 허관의 선수가 1군에 올라와 백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한 소리를 듣지는 않았고 예상보다 타격 성적이 저조하다 보니 타격 이야기가 많았던 선수인데요. 성구와 출루율 부분에서는 장점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시즌 이후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퓨처스에서 장규현, 허인서 두 선수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고타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경쟁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올라와야 한다. 스스로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야구가 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팀 포수들이 너무 좋다. 1군에는 최재훈, 이재원, 젊은 포수들도 다 잘한다. 경기에 뛰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수로서 수비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타격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정겨배 코치님과 함께 내 스윙의 장점을 살려 정확도에 맞춰 훈련을 하고 있다는 허관의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는 허관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위로는 박상원, 밑으로는 장규현, 허인서,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로 한지훈 선수까지 모두들 타격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단은 허관의 선수를 바라보는 시점이 넉살이 있다는 부분과 볼배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양 선수의 7이닝 퍼펙트 경기도 허관의 선수와 같이 합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1군에서는 볼배합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대 야구가 되면서 볼배합은 배터리 코치의 지분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포수의 평가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볼배합인 것도 분명합니다. 과연 인정받는 소프트웨어가 김경문 감독에게 어필이 될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24시즌 후반기 1군에 올라와 훈련을 하고 1군에 등록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규현 선수입니다. 우투 좌타 포수입니다. 고타율을 목적으로 타격을 하는 선수이고 항상 저는 최영우 선수처럼 되기를 바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초 장타를 노리다가 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컨택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고 제 궤도에 오른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어 1군에서도 콜업 한 경기를 맞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대수비로 투입이 되면서 잠깐 마스크를 쓰기만 했습니다. 안타를 신고하고 장타를 기록했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만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군입대 전에는 송구 쪽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상무에 가서 보완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뚝딱거림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아직 1군에서 많은 경기를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이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단에서는 장규현 선수를 약점이 없는 포수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규현 선수가 주전 포수 후보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어쩌면 좌타자 포수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 선수 구성을 보면 우타자 쏠림이 심하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포수는 우타자 전유물이나 다름이 없는데 좌타자인 장규현 선수가 포텐이 터진다면 카드가 한 장 더 생기는 셈이고 여러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 타선에 들어갈 좌타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군 레귤러가 되는 날에는 장규현 선수를 중심 타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장규현 선수입니다. 하나 팬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포수는 허인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허인서 선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이에 맞지 않은 노련함을 칭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군대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23시즌 상무에서 4할대 타율을 기록하였고 24시즌은 13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장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타격에서 확실한 스탯을 보여주다 보니 주전 포수로서의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1군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부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유력한 주전 포수 후보로 거론이 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FA 보상 선수 부문 때문인지 1군에 콜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25시즌부터는 1군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퓨처스는 이제 허인서 선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스로우카 코치에게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좀 더 부드러운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퓨처스는 이미 졸업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1군에서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포텐만큼은 다른 경쟁자를 압도할 정도이니 다 제치고 주인공이 될지 퓨처스에서 준비만 할지는 허인서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앞서 달리는 박상원 선수,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허건의 장규현, 허인서 선수, 구단은 더 기다리지 않겠다 의지를 표명한 만큼 포수진에 많은 관심을 보낼 것이고 최재형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서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포수진 분전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